크리스찬저널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시카고 통일선교 집회의 강사로 나왔던 강동환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말보다 통일 덕후로 불리길 더 원한다는 동아대 교수인데요. 평양을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장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중 국경에서라도 북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통일 크리에이티브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크리스찬 저널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곳 미주 지역에 음교와 심으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바 계셔서 이곳 미국 땅에 오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시카고 지역에 있지만 미주 전역에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과 경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북한을 연구하고 또 북한을 가슴에 품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은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렇게 사회주의권 국가를 주로 다녔고 저의 연구 주제가 북한이다 보니까 주로 북중 국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올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요. 중국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갈 만큼 굉장히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된 계기가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오게 됐고 이곳에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했던 북한의 모습들, 또 북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곳 미국 땅에 계시는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분들과 좀 함께 나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시간 하루하루가 저에게 너무 귀하고 아까울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가기 싫을 만큼 미국 전역이 다 좋겠지만 저는 미국이 이번에 처음 방문이라서 시카고, 달라스 이렇게 다녀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참 행복한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에 이제 크레이지 미쳐야 그 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고, 한자로는 불광불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통일 덕후라는 표현이 정말 한 가지 일에, 그 일이 저에게는 이제 통일이고 그 일에 미쳐야만 통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시골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때 중학생인 저에게 나라와 민족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셨고 조국을 품게 하셨죠. 그런데 그 조국이 분단되어 있었고 그 아픔이라는 것을 중학생의 나이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북한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 또 북한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지만 제가 주어지는 모든 연구 주제와 또 가고 있는 방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일과 북한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소명과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보러 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평양의 일부의 모습들, 예를 들면 뭐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거나 또 아주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북한의 전체의 모습처럼 오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봤던 북한의 모습들, 또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북녘 주민들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중 국경이죠.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1,400km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직접 망원렌즈를 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의 모습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전해야 될 북한의 모습들은 꼭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과 북한 국경 수비대의 눈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담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었고요. 특히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보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미국과 북한, 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마음으로 또 기도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은 있지만 실제 북한이 어떤지는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전하기보다는 사진들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특히 제가 지금 달라스와 시카고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카고 지역에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92년, 98년 이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고, 또 미국 시민권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북한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했던 어제 집회에서는 오히려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감동을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년대에 태어났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저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세워지게 됐고, 또 60년대에 태어났던 저희 형님, 누님 세대들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었죠. 그 이후에 바로 저의 세대인데, 저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입니다. 거저받은 세대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해결된 거죠. 먹는 문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래서 그런 걸 다 거저받은 세대인데 또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아프게도 바로 분단이죠. 그래서 그 분단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저희 세대의 몫이고, 저는 통일 세대가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산업화 세대, 형님 누님의 민주화 세대, 그리고 저희 70년대생들은 이제 통일 세대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 밑에 저희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들에게 정말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고 싶은 게 저의 소명이고 사명인데, 어제 오셨던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세대들을 뵈면서 앞서 길을 내셨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갈 때 처음부터 큰 대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그마한 누군가가 앞서 걸으면 그게 길이 되는 거고, 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넓혀가는 건데, 제가 지금 뒤에서 그렇게 길을 넓혀가는 소명이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통일 교육은 늘 이성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과 남한에 있는 선진 기술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북한의 단천 지역의 마그넷 사이트가 수천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고, 또 통일이 되면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다. 또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평양에 냉면 먹고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한마디로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늘 대답은 돈이었습니다. 경제. 북한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청년들은 통일의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은 통일이 블루오션이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 논리로 자꾸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런 설득이 오히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을 멀리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 주신 영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통일을 이성으로 자꾸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성으로 접근을 하면 누구나 거기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옆에 친구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한반도가 지금 아프고 또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실향민분들과 탈북민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만날 수 없고 또 그게 불공정한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한다면 더 통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릴 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통일, 또 조국 이런 비전들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주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 대학 청년들이 예를 들면 고급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와서 조국이라는 단어 또 통일이라는 단어를 예수의 심장처럼 가슴에 품으면 저는 분명히 그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네.
저는 그것이 결국은 공포와 억압의 통제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세상이 잘못됐고 또 그 독재 정권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하루 생존하는 거고 또 그런 와중에 위로부터의 억압과 통제와 감시가 있고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심지어 총살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사회 형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예를 늘 드는데 어떤 공간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둬놓고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아주 조금의 양을 죽지 않을 만큼만 날마다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인 개조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둬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틈이 조금 열렸는데 그 가둬진 세상뿐만 아니라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문틈이 바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또 한국 노래 같은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기에는 거지 노숙자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통한 북한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전략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 미디어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 지금 북한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남한의 주요 방송들을 북한 당국자가 스크린도 하니까요,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 보고 있는 그 스크린하는 당국자, 그분은 변화할 수 있는 마음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단 한 사람이라도. 아주 저는 좋은 의미 있는 질문인데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최악의 독재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말을 대입해도 이 독재자의 이 행포와 또 흉악함을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나라의 300만 명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사상과 종교의 양심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주체 사상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총살을 시키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반드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 우리의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국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저 북녘 땅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 땅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를 믿는 곳에서 태어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삶을 사는 거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체 사상이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시와 통제가 있고 조직을 위한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을 가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저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저는 땅 끝이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자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어야만 전 세계 열방을 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한국은 지금 진보와 보수로 너무 첨예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남남 갈등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땅 바라보면서 너무 애통해 하시고 또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저 주민들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통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통일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통일은 그냥 되어지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딱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내가 나중에 수영을 배워와서 그때 도와줄게 라고 하면 이미 때는 늦다라는 거죠. 물론 무작정 뛰어들면 다 같이 또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기다림보다는 즉각적인 어떤 행동과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기다림과 인내, 나중에 언젠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통생통사인데, 한국에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래서 제가 통생통사라고 하니까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뜻은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의 통일을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이렇게 지역을 다시 보는 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의 눈으로 시카고를 다시 보다라는 책도 지금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카고, 예를 들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장소들을 통일이라는 눈으로 재해석하고 스토리텔링을 씌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촬영하고 있는 것도 그 로선교회 지금 나와 있고, 크리스천 저널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카고에 대한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곳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이 공간이 예를 들면 크리스천 저널이나 또 로고 선교회가 통일과 무슨 관련이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보니까 그 공병호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타이핑할 때 그 타이프를 쳤다고 그래요. 그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로 재해석하고 스토리텔링을 씌우면 이 장소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꼭 누군가가, 정치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인이 만들어지고 정치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저 북녘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미국이 자유의 상징이잖아요.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데 지금 우리의 조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겨와 심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3, 40년, 50년 전에 오셨던 이민 1세대 분들께서는 그 이후의 자녀분들을 정말 미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잘 키워내셨고, 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지금의 1.5세대, 2세대 분들이 또 이 전 세계 글로벌의 인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미국에 이주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제 그 시선들과 관심들을 조국을 위해서, 특히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조금만 돌려주셔서 그 힘들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미주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다시 고향에 오셨을 때는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에 오시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